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전액 비용 처리가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 비용 처리가 된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법인이 1년 동안 낸 보험료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된다면은 만약에 1억 원의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그중에 22% 정도 내외는 어떻습니까? 그 법인세 비용 처리로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1억 원이라면 2,200만 원 정도가 되고 매년 납입할 때마다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가 100% 된다. 그러면은 법인세 절세가 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적립 효과마저 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죠. 보통의 상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 화재보험이나 뭐 배상책임보험 같은 걸 넣었다. 그럼 전액 비용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적립 효과는 전혀 없죠.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는데 바로 법인세 절세와 적립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경영인 정기보험을 법인이 가입을 한다. 그러면요,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은 100% 비용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혹시나 가입하고 나서 대표이사가 가입했는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액이 비용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많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해약해서 법인의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자랑들 합니다. 과연 근데 그게 옳을까요? 이렇게 팔방미인처럼 보이는 경영정기보험 과연 문제가 없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 법인이요.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요. 보장에 쓰이는 위험보험료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보장에 쓰는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라고 하면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비용들은 보험료 중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적립으로 쓰이는 것은 비용 처리는 안 되고 자산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환급금에 해당되는 보험료다. 그러면 적립순보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자산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보장만 해주는 상품이 아니다면은요, 자산 처리되는 보험료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는 좀 적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처리는 되나 그 법인세 감면 효과는 그다지 크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경영인 정기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는 비용 처리와 자산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요, 만기 때 환급금이 전액 소멸됩니다. 따라서 만기 때 환급금이 제로가 되죠. 따라서 이런 상품들은 순수 보장성 상품이라고 하고 소멸성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 전액은 그 적립에 쓰이는 그 만기 환급금에 쓰이는 보험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액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 정기보험을 도외했습니다. 가입하고 나서요, 적립금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입하고 초기에는 적립금이 거의 없다가 점점 늘어나고요. 일정한 시점에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만기까지, 만기가 보통 90세 정도 되거든요. 만기까지는 급속도로 적립금이 감소되면서 만기되는 시점엔 제로가 됩니다. 이러한 정기보험의, 경영인 정기보험의 적립금의 추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환급금의 모양은 바로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이에 따라서, 뭐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 환급률 100%를 넘기는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기 때는 만기 소멸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종 모양으로 환급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환급금이 100%를 초과하는 구간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경영정기보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다 만기 때 소멸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그 무시하고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되는지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전액 비용 처리된다 하더라도요, 법인세법에서는 규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업무 무관 비용은 송금불산입한다. 아무리 비용 처리된다 하더라도 업무랑 관련 없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송금, 비용 처리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법인세법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송금 불산입이죠. 결국 뭐냐면요, 법인이 대표이사를 사망을 전제로 해서 경영정기보험을 가입했는데 거기에서 지출한 비용 자체가 업무랑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설사 보험료가 비용 처리된다 하더라도 업무 무관 비용으로 송금 불산이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죠, 바로. 과다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을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26조 과다 경비 등의 송금불산입이 있습니다. 법인이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여비 및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을 지출함에 있어서 과다한 비용이라고 판단되면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그 비용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100% 비용 처리된다 하더라도 과다 비용이라고 판단한다면은 송금불산입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법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 비용 처리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만약에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형식만 갖췄지 실질적으로는 갖추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비용 처리 전부를 다 부인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경영인 정기보험이 그 만기 때 환급금이 제로이고 그래서 순수 소멸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액 다 비용 처리한다고 얘기들 하지만은 사실상 만기 빼고 나머지는요. 환급금이 반드시 있죠. 그것도 원금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적립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다 비용 처리해서 송금 산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부분만 비용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전액 다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설사 비용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비용 처리 후 추후 해약을 해서 환급금을 받아올 때 그때는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에 불과하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탁월한 상품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세 이연 효과도 나중에 법인세율이 인상된다. 그랬을 때는 과세 이연 효과가 전혀 없죠.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인세율이 최고 27.5%고 보통의 회사라면 11%에서 22% 정도가 되는데요. 미래에 법인세율이 늘어난다. 그랬을 때는 과세 이연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나 가입을 하고 나서 대표이사가 중간에 사망을 하더라. 그랬을 때 보험금을 받았을 때 그 보험금은 비과세된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가입한 지 2년 만에 대표이사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 1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바로 계약자 수익자이기 때문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 10억 원을 수취한 다음에 바로 돌아가신 대표이사한테 10억 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비과세. 그 주장의 근거는 이겁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요.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금,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한다. 이것 때문에 경영인 정기보험을 대표이사로 가입하고 나서 대표이사 사망을 한다. 그랬을 때 보험금 전액을 소득세 비과세 처리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근로자가 받는 그런 배상이나 보상금을 말하는데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대표이사가 사망해서 소득세를 내고서 보험금을 받겠죠. 하지만 받을 수가 없겠죠. 바로 유가족이 받게 되는데 그때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또 비과세 된다고 또 주장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4호나 5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 보면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서 받은 경우 유족보상금이라든가 그런 어떤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 비과세가 맞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경영인 정기보험을 법인이 가입하고 나서 매년 비용 처리 100%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면은 10년에서 15년 내외에 그 해약을 해서 환급금으로 법인의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미래의 환급금은요, 전액 다 비용 처리됐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해약금은요,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전액 다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해갖고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인이 결손했을 때를 대비해서 해약을 하면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들을 합니다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경영인 정기보험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 만기 소멸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간에 환급금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매년 보험료가 100% 비용 처리 되느냐? 안 된다고 주장을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안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중간에 대표이사가 가입하고 나서 사망했는데 소득세하고 상속세가 비과세가 안 된다고 또 얘기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마지막에 해약 환급금이 과세의 이연 효과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법인세율이 올라서 그 효과가 전혀 없었더라 하고 민원 제기를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 제기를 통해서 계약 환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뭐 엄청난 금액을 물어야 되는 것 때문에 판매 관계자는 감당이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법인, 가입한 법인도 문제가 되겠죠. 법인세를 추징당하다 보니까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이정기보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액 다 비용 처리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험금에 대한 비과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가세 이연 효과가 별로 없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판매는 신중해야 되고 다시 한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법인이 보험 상품 가입을 해서 전액 다 100% 비용 처리되는 상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